조선 왕조 오우 백명.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 왕조 오우 백명. 오늘은 조선의 제4대 왕이죠. 1418년에서 1450년까지 32년간 32 years 조선의 왕으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이끌었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업적으로 너무나 유명해서 제일 말하기 어려운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자, 사실 세종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니까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 앞 도로는 세종의 업적을 상징해 세종로라고 하고요. 최고의 공연장으로 손꼽히는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 세종대왕 동상까지 떡하니 앉아 계시고요. 이 세종이 그만큼 우리나라 위인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 정치의 기반을 정비하고 집현전에서는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고요. 농업과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음악과 의학까지 발달시켜서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하, 이 훈민정음 창제는 가장 빛나는 업적이죠. 한글은 최고의 문자로 쓰이고 있고 세종 때 넓힌 영토는 지금도 한반도의 영토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부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둘 중 하나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종의 이야기 중 흥미로운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세종은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면서 세자에 올랐죠. 그런데 세종의 위에 형이 또 있죠. 바로 효령대군입니다. 둘째 형. 순서대로라면 이 효령대군이 세자가 돼서 왕이 돼야 하는데 심성도 온화하고 심지어 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자가 되지 못한 이유, 효령이 술을 못 마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태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임금이란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지만 못 마셔도 문제가 되는 법. 술을 마시지 못하면 어찌 중국 사신들을 대할 것이며 대소신료들과 국사를 논의할 수 있단 말인가. 술을 1도 못 마시는 형 효령대군 탈락! 바로 동생 충녕대군이 세자가 돼서 세종대왕이 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충녕대군도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량이 소주 2잔이라고 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래도 술 몇 잔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세자가 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술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역할이 꽤 컸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아무튼 폐세자가 된 큰형 양녕대군은 폭탄 50잔 돌려 마셔도 끝도 없을 정도인데 형제가 이렇게 달라요. 양녕대군은 너무 마셔서 탈락, 효령대군은 1도 못 마셔서 탈락. 자, 아무튼 술 덕분에 왕이 된 세종. 어릴 때부터 엄청난 책벌레였죠. 지금으로 보면 반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책을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다 봤을 겁니다. 하여튼 독서 말렙,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엄청나게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박연을 통해서 편경도 만들었고요. 농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정보를 담은 농사직설도 펴냈고요. 활판 인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했죠. 장영시를 통해 해시계인 양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경루 등도 발명해서 백성들의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준 업적을 남깁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김종서와 최윤덕 장군을 북쪽에 보내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고 지금의 영토를 확립하게 했고요. 남쪽으로는 이종무 장군을 보내 왜구를 토벌하게 했죠. 왜구들은 그때만 해도 조선의 군사들만 보면 벌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성계 편에서 들어왔던 겁에 질린 왜구들의 목소리 또다시 들어봅니다. 도대모고 와이데스! 하야콘 이게요! 이까지 데코나사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망가자. 하지만 이 왜구들은 이 조선군만 보면 벌벌 떨어서 감히 넘어올 생각을 못했으니 말입니다. 자, 세종의 업적 한글을 만든 겁니다. 최고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이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배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리 못할 놈이 아니라. 제위 25년이 되던 해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죠. 위대한 한글의 탄생입니다. 자, 엄청난 성군이었던 세종은 병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겠어요. 무조건 편식! 오죽하면 아버지 태종이 자기가 죽고 나서 상 중에 아들 세종이 고기를 안 먹을까봐 걱정돼서 내 상을 치를 때는 주상이 고기를 먹게 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상 중에 고기는 금식인데 말이죠. 요즘으로 보면 그 명륜동 진사님들이 드신다는 그 갈비 같은 데 가면 그 왕이 하여튼 골룡포 벨트 풀고 그냥 먹을 겁니다. 세종대왕이요. 그 정도로 고기를 먹고 조용히 앉아서 책만 보니 당연히 세종은 비만이었을 것입니다. 각종 성인병에 많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자, 세종은 조선의 임금으로서는 꽤 가정적인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후궁을 두긴 했지만 중전인 소현왕후와 금슬이 너무 좋아서 후궁도 아주 늦게서야 들였다고 하죠. 야,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단일 중전으로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8남 2녀. 부부간에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중전 2위입니다. 1위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대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면서도 8남 4녀를 낳았던 12명이나 아이를 낳은 시어머니 원경왕후였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죠. 자, 세종의 부인 이 중전 소헌왕후는 8남 2녀. 와, 아들도 그냥 쑥쑥 잘 나왔고 그 아들들 대부분이 또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큰아들이 나중에 나오는 문종이에요. 자, 아무튼 세종은 후궁까지 해서 모두 2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중 아들이 18명, 18남 4녀. 아들 만드는 세종의 능력도 참 탁월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낮에는 지편들에서 눈이 멀도록 책을 보고 밤에는 금슬 좋은 중전 소원왕후와 함께 눈이 멀도록 사랑을 하고요. 이보시오 종전. 이래저래 부지런했던 세종대왕이었던 것입니다. 신하들도 한 번 능력을 믿고 썼다 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켰어요. 은퇴를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황희정승이 늙어서 노쇠해지면서 노환을 이유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대왕 안 받아주죠. 전하, 신은 노쇠하여 더 이상 소임을 다할 수가 없사옵니다. 이제 그만 관직을 내려놓고자 함이오니 부디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세종이 무슨 말이시오 대감, 은퇴라니요. 궁에 오가는 게 불편하시다면 재택근무라도 하시면 될 것 아니요. 말 그대로 재택근무해도 좋으니 은퇴는 안 된다며 가마까지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왕이 하루 종일 일하니까 신하들이 오죽했겠어요? 평생을 일만 했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성군 세종대왕.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세종대왕은 32년간의 재위 기간을 마치고 향년 5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사실 3시간을 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야말로 그 일면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세종대에 함께 일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로 그의 업적을 더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종에게 평생 시달리면서 일해야 했던, 조금 전 들으셨던 그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백명.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시겠다는 영종도 국제공항 2번 활주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거침없이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